신인간혁명 제24권 이케다 다이사쿠 엄호 1976년 어느 늦가을 밤이었다. 야마모토 신이치는 학회 본부에서 직무를 마치고 밖으로 나왔다. 겨울이 눈앞으로 다가와 밤 공기가 벌써 싸늘하게 느껴졌다. 겨울에는 화재가 발생하기 쉽다. 그래서 신이치는 본부 주변에 있는 학회 시설을 점검하며 귀가하자고 생각했다. 불과 얼마 전인 10월 29일에는 야마가타현 사카타시에서 큰 화재가 발생했다. 12시간 가까이 불이 꺼지지 않아 건물 1774채와 대지 22만 5천 평방미터가 불탔으며 한 명이 사망하고 부상자는 1,003명에 이르는 대참사였다. 신이치는 그날 아오모리에 있는 도쿠 종합연수원에 있었다. 화재가 일어났다는 보고를 듣자마자 구조활동을 지시하고 직접 나서서 사태를 수습하고자 온 힘을 다했다. 화재가 발생한 곳은 시내에 있는 어느 영화관이었다. 처음에는 보일러가 과열되어 발생했다고 보았지만 나중에는 전기 계통의 고장도 의심되었다. 그러나 결국 화재 원인을 과학적으로 입증하기가 어려워 명확한 원인을 찾지 못했다. 그렇지만 원인이 보일러이든 전기 계통이든 평소부터 꼼꼼히 점검했다면 화재라는 최악의 사태를 방지했을 가능성이 높다. 인간에게는 익숙함이라는 감각이 있다. 지금 처한 상황에 익숙해지면 위험한 상황으로 진행되어도 지금까지 아무 일도 없었으니 앞으로도 괜찮을 것이라고 안이하게 믿어버리기 쉽다. 아니 위험한지 어떤지 생각조차 하지 않는다. 이른바 감각이 마비되고 방심하는 모습이다. 위기관리는 먼저 자신의 그런 감각을 타파하는 일부터 시작된다고 해도 좋다. 어서의 현이는 안온하게 살면서 위험을 한탄하며 어서 969쪽라고 쓰여있다. 현명한 사람은 안전한 곳에서도 언제나 위험에 대비하는 삶을 산다고 지도하신 말씀이다. 그렇게 신이치는 화재를 비롯해 각종 사고나 사건이 발생하기 쉬운 연말을 앞두고 자신부터 솔선해서 본부 주변에 있는 건물을 점검하자고 마음먹었다. 신이치가 학계본부 옆 건물에 다다르자 때마침 청년 2명이 걸어왔다. 가슴에는 알파벳 글자 G를 새긴 황금색 배지가 빛났다. 아성회 멤버였다. 아성회는 학계본부를 비롯해 각지의 회관 경비 등을 맡은 청년부 인재육성 그룹이다. 아성의 멤버군요. 언제나 고맙습니다. 두 사람은 도쿄 스기나미구의 남자부원으로 마침 본부 주변을 순찰하는 중이었다. 지금부터 함께 돌아보며 점검합시다. 신이치는 앞장서서 걷기 시작했다. 걸어가며 두 사람에게 직장이나 가족에 관한 일을 비롯해 두 사람이 속한 학회 조직의 현장 상황 등을 물어보았다. 직장일로 바쁜데도 아성의 사명을 위해 달려온 다부진 청년들이었다. 신이치는 고마운 마음을 담아 이렇게 말했다. 모두 힘든 여건 속에서도 열심히 도전하고 있군요. 정말 고마운 일입니다. 하지만 광선유포를 위하고 불자를 지키기 위한 활동이므로 고생한 만큼 모두 커다란 복원이 되어 자신에게 돌아옵니다. 그렇게 확신하고 끝까지 투쟁하는 사람이 불법자입니다. 또 그런 사람이 최후의 승자가 됩니다. 이날은 학기본부에서 예정된 회합이 없는지 지나가는 사람도 거의 보이지 않았다. 신이치는 건물의 창문을 열어두지는 않았는지 주위에 미심쩍은 물건이 놓여 있지는 않은지 세세하게 점검하며 두 청년에게 이렇게 말했다. 아성회에는 본부와 회관 그리고 학계원을 엄연히 지켜야 할 사명이 있습니다. 그것은 나와 똑같은 사명입니다. 그런 사명을 완수해야 하므로 신경을 곤두세우고 주의력을 발휘해 아무리 작은 일이라도 결코 그냥 넘기면 안 됩니다. 주의력은 일념으로 결정됩니다. 사고로 이어질 만한 점을 절대로 놓치지 않겠다는 책임감에서 우러나오는 기원이 중요합니다. 그렇게 기원함으로써 기심의 재불재천이 움직여 주의력도 향상되고 지혜도 발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신이치는 두 청년과 함께 세이쿄 신문사 쪽으로 걸어가며 점검 작업의 기본에 대해 이야기했다. 건물 주위에는 물건을 놓으면 안 됩니다. 이 점이 철칙입니다. 특히
불에 타기 쉬운 신문지나 잡지, 다발 등을 놓아두면 절대로 안 됩니다. 그 상태에서 방화라도 발생하면 큰 불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신이치는 도중에 2층으로 지은 학회 건물에 들러 내부의 수납 공간을 점검했다. 이렇게 평소에는 자주 열어보지 않는 곳일수록 더 주의해서 살펴봐야 합니다. 열쇠는 잘 잠겨 있는지, 수상쩍은 물건은 없는지, 환기팬이 계속 돌아가지는 않는지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해야 합니다. 수상한 물건을 금방 발견할 수 있으려면 정리정돈이 중요합니다. 짐이 여기저기 흩어져 있거나 내용물을 알 수 없는 상자 등이 아무렇게나 널려 있으면 수상한 물건이 뒤섞여도 구분하기 어렵습니다. 그 점이 위험합니다. 그러므로 어떻게 정리하고 정돈하느냐만 봐도 사용하는 사람의 경계심과 책임감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신이치는 급탕실의 스위치와 전등을 모두 켰는지 하나하나 점검하며 돌아보았다. 그리고 바깥쪽 화단에서는 나무나 풀의 뿌리까지 손전등을 비추며 수상한 물건이 있는지 꼼꼼히 점검했다.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느냐고 생각할지도 모르지만 무슨 일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는 이미 늦습니다. 작은 일을 놓치지 않는 눈이 큰 사고를 미연에 방지합니다. 사고를 방지하려면 모두 함께 잘 검토해서 기본적인 점검 사항을 상세하게 정하고 이를 철저히 실행해야 합니다. 전철의 차장들도 점검할 때는 손가락으로 하나하나 가리키며 오케이 하고 말하지요. 왜냐하면 그런 반복 속에 승객의 안전을 확보하는 기본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기본을 정했다면 적당히 해치우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담아 엄격히 지켜야 합니다. 형식적이 되고 주의력이 산만해지는 것은 방심입니다. 실은 이 점이 무섭습니다. 독일의 극작가 브레이트가 이렇게 말했다. 타성은 위험하다. 이어서 신이치는 본부 주변의 다른 건물을 돌아보며 두 사람에게 방심에 관해 이야기했다. 지금부터 연말까지는 화재뿐 아니라 사기나 절도 등 각종 범죄가 많이 발생하는 시기입니다. 하지만 자칫하면 설마 내가 그런 일을 당하겠어? 괜찮겠지 하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실은 이런 생각이 방심으로 가는 첫 걸음이며 그런 데서 틈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또 회합에서 교통사고에 주의하도록 이야기해도 그런 것쯤은 알고 있는데 하고 그냥 흘려듣는 경우가 자주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경우에는 그래, 조심해야지 하고 자신도 주의하며 주위 사람과도 서로 확인해야 합니다. 그리고 자전거를 타는 사람이라면 조명이나 제동 장치를 점검하는 등 행동으로 옮기는 일이 중요합니다. 대성이는 시족인고에게 명심하고 명심하여 조심하십시오. 어서 1133쪽. 이전보다도 백천만억 배 조심하시라. 어서 1169쪽라고 말씀하시며 세심한 부분까지도 신경을 써서 지금보다 훨씬 더 조심하라고 강조하셨습니다. 이렇게 조심하는 자세야말로 거친 사회에서 몸을 지키고 승리하기 위해 매우 중요한 요건입니다. 신이치는 아성의 청년과 함께 세이쿄 신문사를 지나 집까지 왔다. 아내 미네코가 현관 앞으로 마중 나와 있었다. 미네코는 아성의 청년들에게 정중히 인사하며 고마움을 표했다. 신이치는 헤어지며 이렇게 말했다. 오늘은 정말 고맙습니다. 어쨌든 절대 무사고를 목표로 도전합시다. 나도 날마다 무사고와 안전을 철저히 기원하고 있습니다. 나는 여러분과 늘 함께 행동할 수는 없지만 마음은 언제나 함께 있습니다. 사명은 같습니다. 아무쪼록 나를 대신해 본부를 지키고 회관을 지키고 동지를 지켜주기 바랍니다. 그럼 또 만납시다. 이날 신이치와 미네코는 두 사람이 감기에 걸리지 않기를 또 활기차게 사명을 완수하고 훌륭히 대성하기를 깊이 기원했다. 아성회, 그대들 있어. 창가성, 번영하고 승리하노라. 광선유포를 향해. 1971년 2월 창가의 사자를 육성하고자 학회 본부를 비롯해 각 회관에서 경비를 담당하는 청년들로 구성한 인재 육성 그룹 아성회를 결성했다. 남자부를 비롯한 멤버들이 아성회를 결성하기 10년 전쯤부터 학회 본부와 회관의 경비를 담당하며 문단속도 하고 화재가 일어날 만한 곳도 점검했다. 신이치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본부와 회관을 지키는 멤버에게 매우 고마워하며 기회가 있을 때마다 격려를 거듭했다. 작가 무샤코지
사내 아스가 이렇게 말했다. 보이는 곳보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철저히 보이지 않는 곳에서 힘이 되고 광선유포를 떠받치며 학계를 지키는 속에 불도 수행의 가장 존귀한 모습이 있다. 신이치는 그 정신을 남자부의 영원한 정신으로 삼아 계승하자는 뜻에서 정식으로 회관을 경비할 멤버를 정해 전국 단위 인재육성 그룹으로 발족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다. 또 학회는 1972년에 정본당을 건립해 기진하는 등 총본산의 주변 정비를 마치자 회관 건설에 더욱 힘을 쏟기로 했다. 그때까지는 총본산 정비를 비롯해 사원 건립을 중점적으로 추진했기 때문에 학회회관을 건립하는 일은 뒤로 미루어왔다. 전국 각지에 새로운 회관을 건립하면 경비를 맡을 멤버를 육성하는 일도 중요한 과제였다. 남자부 순회 간부들도 조직적인 체계를 세울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 모양이다. 1971년 신년 초 신이치는 회관 경비를 담당할 멤버를 육성하는 문제로 상의하러 찾아온 남자부 순회 간부에게 즉시 이렇게 답했다. 나도 회관을 경비하는 조직을 만드는 일에 찬성합니다. 인재 육성 그룹으로 그룹명도 정합시다. 내가 명명하겠습니다. 학기본부도 회관도 광선유포의 아성입니다. 그 성을 지킬 인재를 육성하는 조직이므로 아성회라고 합시다. 아성은 대장군이 거처하는 성의 중심이 되는 건물을 일컫는 말이다. 일찍이 중국에서 대장군의 깃발은 깃대 끝을 상하로 장식했기에 아기라고 했으며 그 깃발을 세운 성을 아성이라고 일컬었다. 신해진은 아성에 관해 도다와 대화하고부터 이 말을 계속 가슴속 깊이 소중히 간직했다. 회관을 경비하는 멤버로 아성회를 결성하고 새롭게 출발한다는 이야기는 곧바로 전국 각지에 전해졌다. 그리고 2월 1일부터 아성회라는 이름으로 근무를 서기 시작했다. 이를테면 이날이 실질적인 아성회 결성일이라 해도 좋다. 또 아성회 멤버에게 대여하는 배지도 완성되었다. 배지는 학회, 엄호, 아성회의 머리 글자인 알파벳 G를 황금색으로 디자인했다. 엄호는 엄중하게 철저히 지킨다는 뜻이다. 본디 불전에는 엄호 법성이라는 구절도 있다. 불석 신명의 결의로 광선유포의 법성인 본부와 회관 그리고 학회와 회원을 엄호하겠다는 자세가 아성회 정신이다. 1975년 8월에는 전국에서 아성회 대표 5,500명이 모여 학예 강습회를 열었는데 학예 강습회에서 유도와 검도를 겨루는 방면대왕 무도 대회를 개최했다. 힐트가 이렇게 말했다. 젊은 시절에는 무릇 단련해야 함이 바람직하다. 또 이듬해 1976년 6월에 열린 부회장 회의에서 청년부, 각부를 비롯해 각 그룹의 날을 제정했는데 9월 1일을 아성회의 날로 정했다. 1963년 이날에는 신한호 마치에 있는 학회 본부가 목조 건물에서 철근 콘크리트 건물로 바뀌고 그 신본부의 낙성식이 거행되었다. 신이치는 그런 9월 1일을 본질을 수호하고 학회를 엄호하는 사명을 띤 아성회의 날로 삼기에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했다. 첫 아성회의 날을 맞은 1976년 9월 1일 도쿄 소카대학교 중앙체육관에서는 아성회의 날 제정을 축하하는 회합이 열렸다. 이날 회합에서 밝은 빨강의 아성회 단복이 발표되었다. 이날 규슈 나가사키에서 아성의 청년들의 성장을 진심으로 기원하는 56 생일을 맞이한 어느 부인부가 있었다. 그해 5월에 아성의 멤버였던 아들을 잃은 미야사카 하스네라는 부인이었다. 그 부인부의 장남 미야사카 가스미는 목숨이 다하는 그 순간까지 아성의 멤버라는 긍지를 가슴에 품고 신심의 대도를 힘차게 돌진했다. 가스미는 남자부 대블록장 현재 지구 리더로서 학회 활동에 힘쓰는 한편 아성의 멤버로도 활약했다. 1975년 11월부터는 새롭게 완공한 나가사키 문화회관에서 아성의 근무를 섰다. 훌륭한 문화회관을 세워주셨다. 회관과 동지를 철저히 지키자. 그는 입버릇처럼 늘 이렇게 말했다. 회관으로 걸려온 전화도 활기차고 경쾌하게 응대했다. 맨 처음 전화를 받는 사람의 목소리가 학교의 인상을 결정짓는다.
언제든 시원시원하면서도 공손하고 성실하게 응대해야 한다고 마음먹었다. 또 다른 멤버와 대화를 나눌 때면 언제나 이렇게 말했다. 회관을 방문하면 가장 먼저 마주치는 사람이 아성의 멤버다. 요컨대 우리는 학회의 얼굴이다. 그러므로 상쾌하게 웃으며 응대해야 한다. 가스미는 회관에 찾아온 사람을 진심으로 소중히 대했다. 물건을 분실했다는 전화를 받고 회관을 구석구석 뒤져서 찾아 보낸 경우도 있었다. 회관 내부를 비롯해 건물 주변도 다른 사람보다 훨씬 더 꼼꼼히 점검했다. 만일 수상한 물건이 있는데도 찾아내지 못하면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다는 생각에서였다. 가스미는 아성회에서 받은 교육과 훈련을 자신의 철학과 신념으로 삼았다. 그렇게 하는 속에 정신도 계승되는 법이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아무리 훌륭한 교육도 진정한 의미에서 몸에 배지 않는다. 가스미는 1976년 1월 몸에 이상을 느껴 병원에서 검사를 받았다. 이미 직장암 말기였다. 수술을 했지만 암이 여기저기 전이되어 완전히 제거할 수 없었다. 한 달이라는 시한부 인생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그는 가족에게 이렇게 말했다. 저는 불법의 위대함을 반드시 증명하고야 말겠습니다. 앞으로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 할지라도 야마모토 선생님이 회장 취임 16주년을 맞이하시는 5월 3일까지는 반드시 살아있을 테니까요. 이윽고 얼마 지나지 않아 퇴원해 집으로 요양하기 시작했다. 동지가 병문안을 오면 격려하는 사람은 오히려 가슴이었다. 사람들이 행복해지는 길을 여는 황선유포를 위해 사는 인생이 얼마나 훌륭한지 절실히 느끼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태어나 불법을 만난 우리에게는 목숨이 다하는 순간까지 불법의 훌륭함을 외치며 끝까지 투쟁해야 할 사명이 있습니다. 또 어느 날 가스미는 남자보원에게 이렇게 말했다. 제 수명은 길지 않을지라도 생명은 영원합니다. 저는 내세에 반드시 어본존 스라에 태어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염원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본존을 만나 뵙더라도 야마모토 선생님 같은 스승이 계신 창가학회라는 광선유포의 조직을 만나지 못하면 참된 신심을 알 수 없습니다. 환희 넘치는 투쟁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선생님과 함께 학회와 함께 태어나고 싶습니다. 그리고 가능하다면 건강한 몸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본전을 바라볼 수 있는 눈과 제목을 부르고 불법을 전할 수 있는 입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뛰어다니며 학회 활동을 할 수 있는 튼튼한 다리도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이 내세에 바라는 가장 간절한 소원입니다. 하지만 생각해보니 금세 지금까지 그 소원을 모두 이루었습니다. 정말 감사한 인생이었습니다. 저는 그 사실이 무상보치, 불구자득, 더할 나위 없는 보주를 구하지 않았는데도 저절로 얻었노라이라고 생각합니다. 가스미는 남은 생이 한 달이라고 했지만 두 달, 그리고 석 달을 살았다. 그렇게 드디어 야마모토 시니치의 회장 취임 16주년이 되는 1976년 5월 3일을 맞이했다. 저는 살아서 5월 3일을 맞이했습니다. 그날부터 그는 하루하루 눈에 띄게 쇠약해졌다. 하지만 쾌활하게 웃으며 이렇게 말했다. 다시 한번 나가사키 문화회관에서 아성의 군무를 서고 싶습니다. 기쁜 얼굴로 회관에 모이는 동지의 모습을 보고 싶군요. 밤참으로 나오는 라면도 먹고 싶습니다. 5월 24일에는 가스미의 용태가 악화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사이타마에 사는 남동생 다케시를 비롯해 결혼해서 나가사키에 사는 누나와 여동생도 달려왔다. 이튿날 25일 아침 가스미가 남동생 다케시에게 말했다. 아버지, 어머니를 부탁한다. 그리고 가족과 함께 근행을 하고 싶다고 말했다. 가족의 가스미를 부축하여 어본전을 모신 방으로 갔다. 그는 가족에게 등을 기댄 채 독경과 창제를 했다. 근행을 마치고 가스미는 자리에 누웠다. 다케시는 불단 탁자에 놓인 회장 야마모토 시네치의 시 청년부 소책자를 펼쳤다. 형이 매우 좋아하는 이 시를 들려주고 싶었다. 천공에 구름 있고 바람 불어도 태양은 오늘도 떠오른다. 낭독을 시작하자 가스미는 생긋 웃는 얼굴로 눈을 감았다. 다케시의 목소리가 방 안에 낭낭하게 울렸다. 나는 나만이 할 수 있는 사명이 있다. 그대에게도 그대만이 할 수 있는 사명이 있다. 시를 반쯤 낭독했을 즈음 가스미는 미소를 띤 채 잠이 들듯 숨을 거뒀다.
아성회의 청춘을 건 27의 생애가 막을 내렸다. 이 생의 가치는 반드시 얼마나 오래 살았느냐로 정해진다고는 할 수 없다. 광선유포라는 숭고한 목적을 향해 자신을 연소시킴으로써 인생은 빛을 발한다. 미야사카 가스미가 세상을 떠나고 두 달쯤 지난 1976년 7월 31일부터 8월 2일까지 규슈 아성회 학예 강습회가 가고시마현의 규슈 종합 연수원에서 열렸다. 강습회 첫날 야외 집회에서 나가사키의 멤버가 미야사카 가스미를 주인공으로 한 연극을 선보였다. 이 자리에 모인 청년들은 특설 무대를 뚫어질 듯 바라보았다. 미야사카 역할을 맡은 청년이 병상에서 이렇게 외쳤다. 건강해져서 다시 아성의 군무를 서고 싶다. 선생님을 대신해 학계와 동지를 기필코 지켜야 한다. 모든 멤버의 눈에서 눈물이 빛났다. 주먹을 불끈 쥐며 입술을 꼭 깨무는 사람도 있었다. 모든 멤버가 깊이 감동하며 미야사카의 결의를 함께 공유했다. 귀감이 되는 한 사람의 존재가 모든 사람을 분기시킨다. 누군가가 아니다. 각자가 그런 한 사람이 되겠다는 목표로 도전해야 비로소 학회는 사자의 모임이 된다.